예, 시장을 이겨라 주제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매수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조상기 SK증권 남양주 지점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워낙 대외 약재가 많고요. 실적도 사실 전반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호전 기업에는 눈높이가 좀 낮춰져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업을 찾아보는 거죠. 호실적 기업 주목할 곳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이콘텐트리와 효성이라는 그룹주 가져왔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매크로 이슈도 좋지 않았고 또한 우리도 기업 이익이 그만큼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2분기 실적 체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이 시장의 폭락이 2분기 실적 체크를 조금 소홀히 할 정도로 멘탈 붕괴가 일어날 정도였고요. 하지만 대응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혹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신 차리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기업으로 제이콘텐트리입니다. 2분기 매출액 1,311억, 작년 대비해서 17.8%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163억 원, 작년 대비해서 9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약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115억이었는데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서 일회성이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액면병합을 통해서 일회성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이익 없이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극장 매출액 쪽이 820억 원으로 2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약 8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극장 매출액 쪽에서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영업이익 단면에서는 800% 정도 이상을 증가할 정도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다라는 쪽이 극장 매출액 쪽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장 쪽 좋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 방송 쪽도 좋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10억 원에도 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레포트 추정하면은 컨센서스가 18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만족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매출액 또한 146억 원으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극장 매우 좋았고 방송도 어느 정도 평탄을 쳤고 그리고 해외 매출액 또한 좋았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제이콘텐트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를 예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기존 추정 대비 매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드라마 초콜릿의 일본향 판권이 약 10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10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관이라는 시즌제 드라마도 넷플릭스향으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회사 3분기 방송 쪽 가이던스만 8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작품의 4분기 쪽으로 수익 이연을 감안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58억 원 정도의 방송 쪽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도 2분기 무더위 속에서 2분기에 영화이익이 좋았고 3분기 쪽에서도 나란말싸미라는 영화와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현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란말싸미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에서 배급까지 담당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 향방은 실적과는 그렇게 연계가 없었습니다. 미디어 업종의 센티멘트도 그만큼 좋지 않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액면병합을 하면서 8월 2일에 신주 상장되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주 상장이 되었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것이 해소된다면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39,5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첫 번째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지난번에
거래가 정지됐던 게 이제 액면 병합 때문에 그랬군요. 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전 상장은 안 됐고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아까 효성이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효성 지주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자회사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효성 일단 신고가 기록 중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효성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효성 캐피탈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틀어서 예상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주사 효성 그리고 4개의 사업회사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까지 4개의 사업회사로 분할을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49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이 이유는 자회사들의 1분기 극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개선되는 2분기 효과가 있었고요.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중공업 4개의 사업회사 중에 3개의 자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회사 업황은 계속해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할 시 신설법인이었던 자회사들도 전년도 배당 여력이 부족해서 배당을 못했었는데요. 올해 대폭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배당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효성의 배당 성향은 추가 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회사 또한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5%, 순이익은 35%로 증권사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성 TNS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고마진 ATM 기계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마진 확대가 급격히 진행 중이고요. 러시아향 수출도 이뤄내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효성 그룹주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